자, 다음은 오잉 우리가 디비전 1등 애리조나 카디널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솔직히 NFC 웨스트에서 카디널스가 1등으로 올라갈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저도. 아니 여기 샌프란시스코 있잖아요. 그리고 LA램스도 만만치 않은 전력의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팀들끼리 뭐 주고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 한국 팬들에게 너무 익숙한 카일러 머리가 이끄는 바로 그 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지금 현재 디비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디비전의 다른 팀들도 어떤 영향을 분명히 끼쳤죠, 지금 상황이. 근데 카디널스 자체도 뭔가 개선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성적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적이 이래요. 샌프란시스코 시옥스 난리 났다. 어쨌든 5승 4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3연승을 달리면서 아주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카디널스입니다. 지난주에 돌핀스에게 위닝필드골로 승리를 거둔 데 이어서 이번 주 베어스까지 잡아내면서 정말 파죽의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덕분에 이제 농어촌 지구에서 1위로 또 올라섰죠. 특히 이번 경기가 사실 케일러 윌리엄스 대 카일러 머리 전체 1픽 간의 대결로도 좀 관심을 모았는데 좀 생각보다 시시한 경기 양상이 됐습니다. 그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그런 경기였죠. 뭐 카일러 머리도 사실 이 경기의 온전한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선발 쿼터백 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케일러 윌리엄스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윌리엄스가 그래도 경기 초반에는 디자인된 어떤 스킴이 파괴되고 나서 어떤 플레이를 연장을 했을 때 굉장히 멋진 컨버전을 성공해내는 등 그럴듯한 모습을 뭐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경기 내내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부정확한 패스, 오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되게 주요했던 후반전에서 고포의 시도도 날려버리면서 결국 모멘텀을 완전히 잃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번 경기는 카일러 머리가 이끈 승리라기보다는 카디널스 오펜스 시스템의 어쨌든 완벽한 승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디널스가 원하는 게임 플랜 그대로 됐던 경기였고요. 이날 카디널스는 패스 시도는 단 20번만 했고 137 패싱 야드에 그쳤고요. 반면에 러싱 시도는 34번을 하면서 213 러싱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전에 사실 일찍이 이 점수 차를 많이 벌리고 3개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좀 빠르게 모멘텀을 가져오고 후반에는 좀 승리를 굳히는 형태로 게임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디널스의 이번 경기 그리고 지난 3연승을 좀 필름을 돌아보면서 이 팀의 오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펜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카디널스의 오펜스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선 좀 런게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카디널스의 러싱은 정말 리그에서 현재 몇 없는 이 갭 스킴을 헤비하게 쓰는 그런 런 시스템을 운용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이제 존 스킴 팀이다 하면은 이 갭 스킴보다 존 스킴을 이제 좀 비율적으로 훨씬 많이 쓰는 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카디널스 같은 팀들은 리그에서 현재 매우 통용되고 있는 이 존 러싱보다 이 갭 러싱을 비율 높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 러싱에는 뭐 여러 컨셉의 러싱이 있는데 그 중에 카디널스가 가장 좋아하는 컨셉은 이제 파워런, 그리고 카운터런, 그리고 핀앤풀 이 세 가지 컨셉의 플레이를 좀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빈도 높게 쓰는 게 이 카운터 러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드류 패칭이 카디널스에 오기 전에 이제 브라운스의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 밑에 있었잖아요. 스테판스키도 브라운스에서 갭 스킴, 특히 이제 풀링 시스템을 좀 제대로 이식하면서 이제 러닝백 닉첩이 정말 스타 러닝백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코치거든요. 그래서 스테판스키 밑에 있으면서 패칭이 많이 배웠고 이 시스템을 지금 카디널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터 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블러커 2명이 플링을 하는 겁니다. 플러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라인맨들은 이제 러싱 진행 반대 방향으로 블락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벽을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2명이 플링을 통해서 러싱 진행 방향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러닝백의 카운터 스텝까지 섞긴 하는데 이는 뭐 코치마다 차이가 있고 러닝백은 이제 존 스킴과 다르게 어떤 갭으로 내가 들어가야 할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플링하는 라인맨들 뒤로 뛰면서 생기는 이제 그 순간의 갭으로 뛰어 들어가면 되는 그런 좀 러닝백에겐 비교적 쉬운 그런 스킴입니다. 그래서 앵글과 숫자에서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러싱 컨셉인데 드류 패칭이 이제 카디널스에 오면서 이 풀링을 통한 카운터 런을 좀 굉장히 많이 헤비하게 사용하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브라운스 그리고 레이븐스와 함께 지금 리그에서 갭 스킴을 가장 헤비하게 쓰고 이제 카운터 러싱을 가장 잘 쓰는 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런 플레이 또 진짜 잘 이식을 시켰고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즌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오펜시브 라인의 간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임자였던 클리프 킹스버리 같은 경우에는 에어레이드 시스템을 활용하는 코치였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아래에서는 카디널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간격을 굉장히 넓히고 리시버를 많이 배치한 뒤에 빠른 템포로 오펜스를 가져가는 그런 운영을 많이 했어요. 뭐 반짝 좋았던 때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죠. 카디널스는 지난 시즌에 11 퍼소널의 비율이 그래서 63.9%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은 이게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하는지 이런 방법 자체가 바뀌면서 11 퍼소널 활용 빈도가 53.1%로 줄었고요. 10% 이상 줄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스냅 중에 42.9%를 1, 2 또는 1, 3 그러니까 헤비 퍼소널로 가동을 하고 있어요. 타이트핸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라인이 굉장히 컨덴스돼졌다는 거예요.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리고 타이트핸드도 굉장히 라인에 많이 붙이고 위에서 에디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기 스타일의 변경 그리고 시스템의 변경과 전부 연결되어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카디널스의 갭스킴 활용 빈도가 7할에 달해요. 70% 이상. 지난 시즌에는 이게 50% 초반에 그쳤거든요.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카일러 머리가 하는 패싱 플레이에도 영향을 받아요. 개선이 되게 많이 눈에 들어오는데 사실 카일러 머리가 신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킹스버리의 오라인 운영처럼 간격을 넓게 둬야 작은 쿼터백이 시야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킹스버리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드류 패칭과 이 오펜시브 라인 코치인 클레이튼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컨덴스드 얼라이먼트 프로텍션이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잘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머리가 당하고 있는 언더 프레셔 상황 자체가 1.3% 이상 줄었고요. 그만큼 클린한 포켓이 반대로 늘었죠. 심지어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 패서 레이팅도 10 이상 올랐어요. 또 재밌는 점은 카일러 머리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필드 중앙을 정말 공략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언더니스 필드 중앙 공략 빈도가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고요. 만약에 시즌 끝까지 가면은 지난 시즌 기록의 30% 50% 이상을 더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들 레인지 그러니까 10야드 이상 20야드 이하의 필드 중앙을 공략하는 패스가 현재 이번 시즌에 20번의 패스를 던졌는데 15번 성공했어요. 이미 이거는 지난 시즌 성공률을 넘었어요. 성공 횟수도 넘었어요. 단순 수치 자체는 이미 지난 시즌을 넘었고 217야드 패스 성공을 했고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패서 레이팅이 149.4예요. 엄청 높죠? 즉 정리를 하자면 어떤 오펜시브 시스템의 변경, 오라인의 정렬 변경, 런게임의 개선 이런 요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현재 카일러 머리의 경기력도 살아나고 팀의 성적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오라인과 오라인 운영을 통한 런게임에 대해서 에디님께서 좀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쨌든 이 풀링 시스템이 좀 현재 카디널스 오펜스의 핵심인데 이게 좀 무서운 점은 오펜시브 라인맨 중 그 누구도 언제든지 이 풀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3연승 기간 동안 카디널스는 정말 다양한 조합들을 풀링을 시켰거든요. 카운터 런에서 이제 풀링하는 두 명의 조합이 가드와 센터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양쪽 가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가드와 태클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가드와 이제 타이트 핸드가 되는 이런 다양한 조합들을 가져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디널스가 헤비 퍼스넬을 많이 쓰는 이유도 같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라인 옆에 붙어있는 타이트 핸드들이 함께 풀링에 가담하면서 어쨌든 이 좀 다양한 조합들을 보여줬고요. 상대 디펜시브 라인이 어떤 조합으로 나오게 되는지 혹은 누구 앞에 정렬하는지에 따라서 카디널스의 이 풀링하는 선수의 조합들이 자유자재로 바뀔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카디널스의 좀 풀링을 자주 쓰는 런 전략에 아주 잘 들어맞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카디널스의 오라인은 지금 굉장히 네임드가 부족한 라인업이거든요. 레프트 태클에 이제 1라운더인 페리스 존슨, 그리고 레프트 가드에 에반 브라운, 센터에 잘티 프로홀트, 라이트 가드에 콜론 카스티오, 라이트 태클에 케빈 비첨, 이 조합으로 현재 3연승을 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페리스 존슨 말고는 정말 네임드가 많이 떨어지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을 보시면 정말 런블락과 특히 풀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놀랍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5명의 이번 시즌 캐피트가 1,700만 달러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지금 5명에게 투자하고 있는 돈이 1,700만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한때 카디널스가 오펜시브 라인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았던 팀이었는데 지금 어쨌든 드류 패칭 시스템을 바뀌면서 굉장히 라인맨들을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로 잘 뽑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인테리어 3인방은 지금 작년과 올해 FA로 아주 싼 값에 데려온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들의 패스블락은 뭐 아주 리그 탑급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리그 평균 정도 해주고 있고요. 럼블락에서만큼은 지금 리그 탑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패칭은 스테판스키 밑에서 배운 이 플링 헤비 시스템을 카디널스에 이식을 했고, 오라인 구성 또한 이 시스템에 아주 매우 적합한 선수들로 지금 현재 잘 채워 넣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좀 플링을 자주 하는 특성은 플레이 액션에서도 이어져요. 플레이 액션이 결국 이 러싱인 척하는 패싱 플레이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도 라인맨들이 러싱 상황과 똑같이 풀링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드 한 명을 풀링 시키기도 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타이트엔드들을 여러 라인맨들 옆에 붙여놓고 앞에서 설명했던 카운터런처럼 가드와 타이트엔드들을 풀링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타이트엔드들은 라우트를 뛰쳐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디펜더 입장에서는 러싱과 패싱이 정말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이 플레이 액션의 효율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기서 수혜를 받는 선수가 이제 바로 타이트엔드 트레이 맥브라이드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도 뭐 드류 패칭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부임하고 나서부터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폭발적인 활약을 하기 시작한 선수인데, 작년에 이제 81 리셉션, 825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타이트엔드 중에는 7위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뭐 벌써 45 리셉션에 481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리셉션에선 2위, 리시빙 야드에선 3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블락킹 능력뿐만 아니라 라우트 러닝, 뭐 캐치 능력, 야드에프터 캐치 능력까지 다 뛰어난 육각형 타이트엔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에 나올 때 조지 키틀이 컴패리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지 키틀만큼 현재 뛰어난 럼블라커이자 패스캐쳐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게 드류 패칭의 어떤 시스템의 수혜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허들, 선수는 육상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야드를 확보하는 그런 운동 능력도 정말 끝내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운영적으로 어떤 특정 디펜스 선수를 저격하는 그 전술 운용 시각에서 이걸 좀 해석해보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디널스는 현재 상대가 4명인 디펜시브 백을 활용하는 이 베이스 디펜스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팀 중 하나예요. 그만큼 헤비 포메이션을 잘 쓰고 있고 러싱 게임도 잘 가져가는 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 디펜스를 상대로 익스플로시브 플레이 비율이 14.9%, 이게 리그 1위고요. 공격 성공률은 52.4%로 리그 3위예요. 근데 재밌게도 지난 경기에서 카디널스를 상대한 시카고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가 좋은 팀이잖아요.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는 리그에서 베이스 디펜스를 활용을 할 때 가장 높은 수비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베이스 디펜스를 잘 공략하는 팀, 그리고 베이스 디펜스로 가장 좋은 수비를 펼치는 팀, 이 두 팀의 맞대결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베어스에 왜 이게 가능한가라고 보면은 이 팀에는 잭 샌번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라인베커가 있어요. 패스 커버리지에도 지원을 잘하고 런 디펜스에도 힘이 좋죠. 그래서 이 선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라인베커를 많이 쓰니까 그 중심에 있는 미들 라인베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카디널스 입장으로 돌아와서 이 헤비 포메이션의 활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상대의 베이스 디펜스 정렬을 유도하겠죠. 왜냐면 타이트엔드나 이 백필드에 있는 이 덩어리들, 등치 크고 힘 엄청 좋은 이 선수들을 상대하려면 니켈백 또는 코너백 또는 세이프티 이런 선수들을 쓰는 것보다 라인베커를 한 명 더 추가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경기에서는 이제 야 그래 니네 베이스 디펜스 잘한다며 한번 덤벼봐 이러면서 서로 잘하는 거 꺼내들고 맞불을 놓는 그런 매치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카디널스는 다수의 타이트엔드를 에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플레이에 여러 번 투입하면서 상대가 베이스 디펜스를 꺼내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번의 러싱 플레이를 가져가고요. 그 가운데 114야드를 기록을 합니다. 시도당 거의 5야드를 간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샌본을 어떻게 컨트롤 했을까요? 카디널스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타이트엔드를 한 번에 2명을 와이드아웃에 배치를 해요.
그리고 반대쪽에 2명의 와이드 리시버를 배치를 해요. 그럼 샌버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2명의 타이트엔드가 있는 쪽으로 호출을 당하죠. 그러면 패싱 플레이를 할 때 카일러 머레이는 샌본이 저쪽으로 빠졌으니까 왼쪽에 있는 리시버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샌본이 없는 쪽에 타이트엔드 방향으로 트랩 플레이를 설계를 해서 샌본이 러싱 플레이에 이 대처를 못하게 하면서 이 샌본의 영향력을 최소화했어요. 이런 식의 플레이를 여러 종류를 꺼내 들어가면서 핵심 선수를 배제하는 그런 플레이를 준비를 잘해왔다. 그리고 그게 잘 통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떤 운영의 승리다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카디널스의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드류 패칭의 이 오펜스를 지탱하는 거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풀링 헤비한 런 시스템, 그리고 방금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타이트엔드를 여러 명 쓰는 이 헤비 퍼스널, 그리고 타이트엔드를 심지어 라인의 옆에 붙이는 이 인라인 시키면서 생기는 그런 여러 효과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플레이 액션,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단단하게 카디널스 오펜스를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작년에 비해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존재예요. 지난주 돌핀스와의 경기에서 6개의 립세션과 111 리시빙 야드, 1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거든요. 이 선수의 어떤 필름을 보시면 정말 15야드 이상 좀 깊은 다운필드에서 아주 위협적인 현재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처음에 기대하셨던 그런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패칭의 시스템에서 굉장히 좀 윤활유 같은 역할을 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헤비 퍼스널을 통해서 상대에게 뭐 박스를 채우도록 강요하고 해리슨에게 1대1을 만들어주는 상황이 지난주 돌핀스전에서 자주 나왔고요. 혹은 상대가 해리슨을 견제해서 어쨌든 투아이 세이프티를 후방에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가벼워진 박스를 좀 러싱으로 공략을 하는 게 이번 시카고전의 어떤 게임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이게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 이거를 이겨내줄 선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리시버진들이. 근데 그렇죠, 올해는 해리슨이 있음으로써 좀 맨 커버리지 상황에서도 좀 머리가 공을 쉽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요. 시즌 초에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말했지만 어쨌든 이 현재 드류 패칭의 시스템에서 마빈 해리슨이 막 한 경기에 타겟 10번, 15번 사이를 막 몰아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해리슨의 존재는 이 패칭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고 현재 그렇게 좀 좋은 수행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 또 카일러 머리의 발을 활용한 옵션 플레이도 가끔 나오는 게 현재 카디널스의 오펜스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상대랑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우리는 가위바위보 말고 하나의 옵션이 더 있는 그런 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3연승 기간 동안 물론 카디널스 디펜스도 잘하긴 했지만 저는 이 드류 패칭의 오펜스 그리고 카일러 머리의 활약 등 좀 굉장히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현재 리그에서 많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한번 소개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유니크해요. 그래서 그쵸.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물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고꾸라지는 팀도 있긴 한데 또 저희가 리그에서 어떤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약간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그런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참고해서 경기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